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의 동향을 살펴보고 준비하는 골드 캘린더 시간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시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으며 그로 인해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하나씩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번 주에는 중요 경제지표가 어떻게 발표되었는지부터 살펴볼 텐데요. 23일 수요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높게 나온다면 고용시장이 불안하다고 보면 되는데요. 전문가들의 예측치인 22만 5천 건을 훨씬 더 뛰어넘은 24만 건으로 발표가 되어 고용시장에 불안정하다는 신호가 나왔습니다. 물가도 잡히고 있고 고용시장도 불안하다는 신호들이 나오다 보니 슬슬 금리 인상을 늦출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생겨나게 되면서 주식과 금 모두 지난 한 주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 12월 FOMC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0.5%포인트만 인상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최근 일주일 동안 금과 은이 상승하는 모습을 그린 건 맞지만 가장 최근에는 좀 혼조세를 보이는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갑자기 지정학적 불안정 요소인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불발 사태와 그 다음에 연준의 매파적인 스탠스로 인해서 이렇게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달러는 강세를 유지하기보단 조금 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국제 금 가격은 다소 상승을 했지만 환율의 하락으로 인해서 국내 금값이 생각보다 상승이 크지 않은 모습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경제지표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12월 1일에 발표될 경제지표 중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 이 고용지표를 눈여겨보셔야 하고요. 요것이 이제 지난달에는 24만 건이 나왔는데 이번 달에 대한 전문가들의 예측치는 23만 5천 건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더 높게 나와야지만 고용시장이 불안정하고 그로 인해서 금리 인상의 속도가 늦춰질 수 있겠구나 라고 시장이 기대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더 높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눈여겨보셔야 할 경제지표가 바로 PCE 물가지수라고도 하고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라고도 하는데요. 이건 연준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지수이기 때문에 우리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지난달에 6.2%포인트 상승했다고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번 달에는 이게 꺾이는지 더 내려가는지 요거에서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가가 잡히고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올수록 시장은 더 환호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하락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 물가지수에서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그런 물가지수인 근원 소비지출 물가지수도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달 5.1% 상승했다고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번 달에 대한 전문가들의 예측치는 5.0%로 조금 더 하락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예측치만큼만 나오더라도 시장은 안도하는 모습이 나올 것 같고요. 만약 이것보다 더 하락해서 제대로 이 물가지표가 꺾인다는 모습이 보여준다면 시장은 환호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음으로 더 이제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일단 12월 2일에는 고용 지표가 많이 발표가 돼요. 그래서 이때는 비농업 고용지수라는 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고용지수이기 때문에 이 고용지수가 안 좋게 나올수록 당연히 시장은 더 환호하는 모습이 나오게 될 텐데요. 지난달 26만 1천 정도로 되게 좋은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이번 달에 대한 전문가들의 예측치는 20만 정도로 생각보다 안 좋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은 안 좋은 걸 좋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예측치대로 이제 고용지표가 발표가 된다면 시장은 환호하는 모습이 나올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고용지표 중에 또 하나로 실업률 발표도 나오게 되는데요. 지난달 3.7%로 다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서 이제 시장도 되게 환호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이번 달에 대한 전문가들의 예측치는 지난달과 같은 수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보다 더 높게 나온다면 그래야 이제 시장이 이제 고용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늦춰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환호하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중요한 경제 지표가 언제 있는지를 보면 12월 9일 날 또 발표가 있는데요. 물가 지표가 이제 이때부터는 여러 개 발표가 됩니다. 12월 9일에는 생산자 물가 지수라고 해서 소비자가 아닌 물건을 생산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물가 지수를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물가 지수 중에서 이제 당연히 근원 생산자 물가 지수, 그러니까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 지수와 그다음에 그냥 생산자 물가 지수, 이 두 가지가 예측치보다 적게 나오는지 요거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 8.0%라고 발표되었던 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사실 그 근원 생산자 물가 지수입니다. 지난달 6.7%라고 발표가 되었는데 이번 달에 대한 전문가들의 예측치는 오히려 그것보다 더 크게 상승한 7.2%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사실 이렇게 나온다면 아직 좀 시장이 좀 더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측치보다 낮게, 만약에 전달보다 더 낮게 나온다면 그거는 어마어마한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그 정도는 안 나오겠지만 예측치보다 얼마나 더 작게 나오는가 요거를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13일에도 이렇게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발표가 있는데요. 흔히 CPI라고 부르고 소비자 물가지수의 가장 대표되는 그런 물가지수인데 이게 지난달 7.7%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번 달에 대한 전문가들의 예측치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이게 계속 꺾여 내려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난달보다 얼마나 더 많이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도 계속 이제 꺾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렇게 꺾인 모습이 나왔을 때 시장이 환호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 6.3%였던 그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률이 얼마나 더 떨어지는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2월 14일에는 FOMC 회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때 금리에 대한 결정이 나오게 될 텐데 시장은 0.5%포인트 인상할 거라고 거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저 또한 매우 높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 금리가 이제는 얼마나 오르는가 보다는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여기 이제 기자회견에서 연준은 이 기준금리를 어디까지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가, 요거가 가장 중점이 될 것 같습니다. 3월, 6월, 9월, 12월에는 그 연준의 이사들이 각각 금리를 어디까지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 그 투표를 하는 그 점도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점도표가 어디까지 찍혀 있을지 그거를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략 4.5%에서 한 5% 사이 정도로 찍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최근 연준 이사들은 5% 더 넘을 수 있다, 막 7%도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연준 이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 5% 이내만 좀 나오더라도 시장은 좀 환호하는 모습이 나올 것 같고요. 네, 만약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가 아니라 0.25%포인트 인상하거나 이런 일이 있지만 않다면 금리 인상 자체는 영향을 주는 게 적을 것이다. 네, 그래서 기준금리를 어디까지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만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보면 시장을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제 캘린더를 쭉 살펴보았는데요. 12월은 시작부터 고용지표와 물가지표 발표가 많이 몰려있네요. 더구나 FOMC 회의까지 준비되어 있고요. 지표들이 발표될 때마다 시장에는 큰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12월은 금뿐만 아니라 투자시장 자체가 크게 변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변동성이 크다면 오히려 이런 변동성을 이용해서 단기 저점과 고점에 매수 혹은 매도를 하는 전략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대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 저점을 알아맞힐 수 있는 꿀팁은 이전에 올라온 금 언제 사면 좋을까?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